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83의 나이에 쉰을 갓 넘긴 간병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이 무려 100억 원이라면 그 사랑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향한 욕망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는 이제 83, 몸은 쇠약해졌고 배우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고독, 간병인의 손길. 자식은 단 한 명뿐이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아버지의 곁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넓고 고요한 집에서 홀로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병인을 두게 되었는데 그 간병인은 쉰을 조금 넘긴 여성이었습니다. 이혼의 상처와 힘겨운 세월을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햇살이 좋네요. 잠깐 창문 열어 바람 좀 쐬실까요? 그녀는 그렇게 다정했고 아버지는 그 손길에 점점 기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는 간병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와줬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마음이 자라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낡은 레코드판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은 서툰 솜씨로 먼지 쌓인 레코드를 돌렸고 흘러나오는 구슬픈 노래에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생기다니. 아버지는 중얼거렸고 간병인은 말없이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고독은 음악처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과 며느리가 예고 없이 집에 들렀을 때 아버지는 간병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 사람 덕분에 살고 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순간 자식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100억이에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식은 차갑게 아버지를 대했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간병인을 무시했습니다. 식사 때 며느리는 간병인에게만 플라스틱 접시를 내밀었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밥상을 엎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웠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너희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 곁을 떠난 동안 내 손을 잡아준 건 이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간병인과 그녀의 동생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나 된다는데 우리가 잘하면 일부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동생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그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며칠 동안 아버지는 간병인을 피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속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거리를 두시는 거지? 결국 아버지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내 마음속에 돈이 있었느냐? 간병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하실 때마다 놀라 달려가던 제 마음, 아버지가 웃으실 때 따라 웃게 된 제 마음. 그것까지 거짓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멍하니 앉았습니다. 설령 시작은 돈이었을지라도 그 손길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몰래 숨겨두고 읽던 아버지의 자서전 초고를 보았을 때 아버지는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 100억의 무게, 사랑의 증명. 그러나 자식과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홀린 겁니다.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은 저희가 지켜야 합니다. 결국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자식은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아버지는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간병인이 교묘히 접근해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100억 재산 중 절반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증언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버지를 남편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약해지자마자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속을 노린 겁니다. 간병인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돈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돈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마음까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돈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사랑 자체가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밀고 힘겹게 일어나 법정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뜻은 분명하다. 너희가 뭐라 해도 나를 끝까지 지켜준 건 이 사람뿐이었다. 내가 숨이 막혀 허덕일 때 달려온 건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새벽마다 내 손을 잡아준 것도 병원으로 데려간 것도 웃음을 준 것도 모두 이 사람이었다. 설령 돈 때문이었더라도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라고는 하지 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한다. 내 재산의 절반을 이 사람에게 주겠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법정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과 유산 영원히 남은 것.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총 재산 100억 중 50%는 간병인에게 상속, 나머지 50%는 자식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식과 며느리는 끝까지 반발했지만 아버지의 법적 유언과 확고한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내 간병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너에게 맡긴다. 그것이 내 사랑의 증거다. 간병인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아버지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간병인은 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그 웃음은 제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자식과 며느리는 여전히 간병인을 향한 의심을 버리지 못했지만 손주 하나가 조용히 간병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웃는 걸 저는 오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모가 왔을 때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간병인은 그제야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노린 사랑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단 한 가지 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황혼에 피어난 사랑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텅 빈 공간을 채워준 존재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가 과연 탐욕으로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려요.